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 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속이 시원한 복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제 친정에 대해 보인 그 태도를 그대로 돌려줬더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정말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비록 많이 부유하지는 않으셨지만 자식들 교육만큼은 정말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림을 꾸려나가셨죠. 저희 아버지는 정말 묵묵하시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미술에 관심이 생겨서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도 우리 딸이 하고 싶다는 걸 못해주겠나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거든요. 당시 저희 집 형편으로는 학원비가 부담스러우셨을 텐데도 말이에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정말 자식 바보셨어요. 저와 남동생이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먹고 입을 수 있도록 본인은 항상 뒷전이셨거든요. 한 번은 제가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어서 용돈을 달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몰래 당신 반지를 팔아서 용돈을 주신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에 진학할 때도 등록금이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우리 딸 좋은데 시집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식당에서 일하시고 낮에는 집안일 하시고 저녁에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버신 돈으로 제 등록금을 대주신 거죠. 저는 그런 부모님의 희생을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명절이나 생신 때는 꼭 챙겨드리고 싶었고 용돈도 드리고 싶었죠.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으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저는 대학 졸업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보다 3살 많았고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은 저를 정말 잘 대해줬어요. 연애 초반에는 정말 로맨틱했어요. 매일 회사 앞으로 마중 나와주고 주말마다 데이트 코스를 새롭게 짜서 저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했죠.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약국에서 약 사다 주고 죽까지 끓여줄 정도로 세심했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께도 예의를 잘 갖췄죠. 부모님 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마다 선물도 챙겨가고 정중하게 인사도 드렸거든요. 처음 뵐 때는 긴장한다면서 정장까지 차려입고 와서는 안녕하십니까? 따님과 교제하고 있는 김민수입니다라며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어찌나 정중하던지요. 어머니도 사위감으로 참 괜찮은 것 같다. 예의도 바르고 착해 보인다며 흐뭇해하셨고요. 아버지께서도 딸을 맡겨도 될 것 같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이 아버지와 술도 함께 마시면서 아버님, 정민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든든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효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부모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잘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 믿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남편은 정말 좋았어요. 신혼집을 구할 때도 어머님, 아버님이 자주 놀러 오실 수 있는 곳으로 하조라며 친정 근처에 집을 구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장인어른, 장모님 친구분들도 많이 초대하세요. 우리 정민이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잘 모셔야죠라며 정말 든든하게 해주었어요. 결혼 후 처음 몇 년간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명절 때 친정에도 가고 부모님께 안부 인사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첫 추석 때는 남편이 직접 어머님이 명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제가 용돈 좀 드릴게요라며 봉투를 건네드리기도 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우리 사위 참 좋다. 정민이가 복이 있나 보다라며 남편을 무척 좋아하셨죠. 특히 어머니께서는 다른 집 사위들은 명절에 와서도 방에서 누워만 있다던데 우리 사위는 설거지도 도와주고 참 기특하다며 자랑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할 때였는데 친정 어머니께서 매일 와서 도와주셨거든요. 국 끓여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정말 친딸처럼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조금씩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사위야, 오늘 저녁엔 뭐 해드릴까? 라고 물으시면 괜찮습니다, 어머님.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도 표정이 좀 어색해 보였어요. 나중에 어머니께서 가신 후에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매일 오시는 건 고맙긴 한데 좀 부담스럽기도 해.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고 싶을 때도 있잖아. 저는 그때만 해도 신혼이니까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조금 간격을 두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아이가 생겼을 때는 더 심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산후도우미를 쓰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번에는 산후도우미 쓰자. 어머님께서 또 고생하시면 안 되잖아. 우리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산후도우미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도 전문가가 낫지 않을까?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결국 산후도우미를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자주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서였더라고요.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친정에 갈 때 꼭 가야 하냐는 식으로 말하거나 시간이 아깝다는 투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냥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만 나오면 정말 인색하게 구는 거예요. 어버이날이 되면 시부모님께는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사드리면서 친정 부모님께는 카네이션만 사드리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모님께도 용돈 좀 드리자라고 하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라며 얼버무리는 거예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에서는 온갖 음식을 준비해서 가면서 친정에는 간단하게 가자라고 하는 거죠. 시댁에서는 한우까지 사가면서 친정에서는 과일만 사가자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한 번은 제가 왜 이렇게 차별하냐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나중에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당신 부모님은 당신 동생이 있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남동생이 있으니까 친정 부모님은 덜 챙겨도 된다는 논리였거든요. 그래도 내가 딸인데 당연히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이야. 하지만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지. 양쪽 다 똑같이 하면 우리가 언제 돈 모아?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환갑을 맞으셨는데 저는 당연히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이번 주말이 우리 엄마 환갑이야. 식당에서 생신상 차려드리자. 그때 남편이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또 돈 쓰는 일이네. 집에서 해도 되는 걸 왜 굳이 밖에서 해야 해? 돈만 축내는 늙은이들 때문에 우리가 왜 고생해야 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돈만 축내는 늙은이라고 표현하다니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말이 좀 거칠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래도 환갑인데 조금은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어. 1년에 한 번인데 그 정도는. 1년에 한 번? 생신, 어버이날, 추석, 설날. 이것저것 따지면 1년에 몇 번이야. 그때마다 돈 나가는 거 생각해봤어? 우리도 애 키우느라 돈 들어가는데. 다른 집들도 다 하는 건데.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는 우리야. 솔직히 장인어른 장모님도 이제 벌어오시는 것도 없으시고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잖아.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돈 쓰면 나중에 애들 교육비는 어떡해? 결국 그날은 집에서 간단하게 미역국만 끓여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조금 서운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다른 집 환갑잔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도 나중에 환갑 때
라고 하시던 어머니셨거든요. 그 뒤로도 친정과 관련된 일에는 정말 인색했어요.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하면 병원비 많이 나오겠네부터 걱정하고, 친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형편도 빠듯한데라며 거절하는 게 일상이었죠. 특히 아버지께서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했을 때가 가장 심했어요. 제가 아빠 수술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태드리자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부모님 병원비까지 우리가 왜 대줘야 해? 건강보험도 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돈 모아야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돈 쓰면 언제 집 사고, 언제 애들 교육비 마련해?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도 이제 정년퇴직하셔서 벌어오시는 것도 없으시고 장모님도 그냥 집에서 놀고 계시잖아. 우리가 언제까지 그분들 뒷바라지해야 하는 거야?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남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제가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요. 반면에 시댁일에는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달려가고 시아버지 건강검진비도 선뜻 내주고 그랬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까다로우신 분이셨어요. 명절 때마다 며느리인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세세하게 지시하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요즘 며느리들은 정성이 없다며 잔소리를 하셨죠. 민수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일일이 가르쳐줘야 해? 라고 하시고 제가 알아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며 다시 지적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제가 나물을 무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무치면 맛없어.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며 제가 한 걸 다 버리고 다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러웠는데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이런 반응이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다. 우리가 더 잘해야지.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해오신 방식이 있으실 거야. 시아버지께서 골프용품을 사고 싶다고 하시면 아버지 좋은 걸로 사드리죠라며 100만 원짜리 골프채를 사드리고, 시어머니께서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면 어머니 푹 쉬고 오세요라며 여행비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라며 거절하는 거죠. 정말 이중잣대가 심했어요. 친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시댁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해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상했죠. 어느 날은 제가 참다 못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친정이랑 시댁을 다르게 대해? 좀 공평하게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공평하게 한다고? 우리 부모님은 나중에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당신 부모님은 당신 동생이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님은 그동안 우리한테 해주신 것도 많으시고 앞으로도 우리한테 도움이 될 텐데 당신 부모님은 뭐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부모님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던 중 결정타가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저는 작년에 제대로 못 해드린 게 미안해서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보, 이번엔 우리 엄마 생신을 좀 제대로 챙기자. 좋은 식당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선물도 하나 준비하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작년보다 더 심했어요. 또 그런 소리야?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 거에 무슨 의미를 둬? 돈만 축내는 늙은이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희생해야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장인어른도 이제 별로 벌어오는 것도 없으시고 장모님도 그냥 집에서 놀고 계시잖아. 그런 분들이 무슨 생신상이 필요해? 이번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돈만 축내는 늙은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그냥 집에서 놀고 있다고까지 하다니요. 여보,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서 여기까지 키워주신 건데 그 정도 효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효도?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이 당신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결혼할 때 혼수도 제대로 못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으면서 돈만 쓰라고 하잖아. 우리 어머니 보세요. 결혼할 때 혼수도 다 해주시고, 지금도 애들 용돈도 주시고, 명절 때마다 음식도 해주시잖아요. 정말 화가 났지만, 그때는 꾹 참았어요. 아이들도 있고 해서 크게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 용돈으로라도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기로 했죠. 하지만 그 뒤로도 남편의 태도는 더욱 심해졌어요. 친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요청하면 또야? 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친정에 가자고 하면 꼭 가야 해? 라며 귀찮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친정에 전화하는 것조차 견제하더라고요. 또 전화해? 맨날 전화하네.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 우리 부모님께 안부 인사드리는 건데 뭐가 문제야? 문제는 없지만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전화할 때마다 돈 이야기 나오잖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는 것조차 눈치를 주다니요. 반면에 시댁일에는 여전히 적극적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백화점 가고 싶다고 하시면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며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시아버지께서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시면 아버지, 택시비 드릴게요 라며 용돈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병원에 가신다고 하면 택시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고, 어머니께서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시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라며 용돈 드리는 것을 꺼리는 거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결혼할 때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중잣대가 심한 사람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딱 한 달 후에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어요. 그때 남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우리 어머니 생신이야. 어떻게 해드릴까? 좋은 한정식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선물도 뭔가 특별한 걸로 준비하자. 어머니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그 브랜드 가방. 어때? 아니면 마사지 의자. 어머니 항상 어깨 아프다고 하시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어머니 생신 때는 그렇게 돈 아깝다고 하면서 시어머니 생신에는 한정식 집에서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하자고 하다니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에게 똑같이 돌려주기로 말이에요. 아, 또 돈 쓰는 일이네. 집에서 해도 되는 걸 왜 굳이 밖에서 해야 해? 돈만 축내는 늙은이들 때문에 우리가 왜 고생해야 하는데? 남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더니 남편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야, 뭔 소리야? 우리 어머니를 누구 보고 늙은이라고 해? 응? 근데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돈만 축내는 늙은이라고.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 거에 무슨 의미를 두냐고도 했고. 그건 다른 거야. 우리 어머니는 뭐가 달라? 둘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둘 다 우리 부모님인데 뭐가 달라?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님도 이제 별로 벌어오는 것도 없으시고, 그냥 집에서 놀고 계시잖아. 그런 분이 무슨 생신상이 필요해? 남편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게 보였어요. 야, 지금 장난해?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장난이 아니라 당신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야.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며.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결혼할 때도 별로 도움 안 주시고, 지금도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으면서 돈만 쓰라고 하잖아. 이때 남편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아, 지금 뭔 소리야?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명절 때마다 음식도 해주시고 애들도 봐주시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런 거 다 해주셨는데? 오히려 더 많이 해주셨지. 그런데 당신은 우리 엄마는 돈만 축내는 늙은이라고 했잖아. 그제서야 남편이 자신이 뭔 말을 했는지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 말이 틀렸다고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상황이 달랐어.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였고, 형편이 어려운 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왜 시어머님한테는 한정식 집에서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하자고 해? 이중잣대 아니야? 저는 계속해서 남편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명절 때마다 며느리 부려먹고 잔소리만 하시잖아.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 거에 무슨 의미를 둬?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생신, 어버이날, 추석, 설날. 이것저것 따지면 1년에 몇 번이야. 그때마다 돈 나가는 거 생각해 봤어? 남편이 점점 화가 나는 걸 보니까 저도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자신이 했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깨닫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도 애 키우느라 돈 들어가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돈 쓰면 언제 집 사고, 언제 애들 교육비 마련해? 시어머님도 이제 정년 퇴직하셔서 벌어오시는 것도 없으시고 그냥 집에서 놀고 계시잖아. 우리가 언제까지 그분 뒷바라지해야 하는 거야? 이때 남편이 정말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 그만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말인데 왜 화내? 당신은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고 나는 시어머님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결국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을 집에서 간단하게 치렀어요. 미역국 하나 끓여서 생신 축하드려요 하고 끝. 남편은 정말 못마땅해 했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죠. 본인이 제 어머니 생신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줬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도 조금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다른 집 생신잔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도 좀 특별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물어보셨대요. 민수야, 왜 이번에는 밖에서 안 해? 작년에는 한정식 집에서 했는데. 그때 남편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이 그런 거에 무슨 의미를 두겠어요.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조금 서운해 하시는 게 보였지만 남편은 어쩔 수 없었겠죠. 그 뒤로도 계속 똑같이 해줬어요. 시댁에서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형편도 빠듯한데라고 하고 시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고 하면 병원비 많이 나오겠네부터 걱정하고요. 시어머니께서 백화점 가고 싶다고 하시면 택시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라고 하고 시아버지께서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시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라며 용돈 드리는 것을 꺼리는 척했어요. 물론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시댁 일에 관심이 없다며 불만을 표하시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 형편이 빠듯해서요. 남편이 그러는데 나이 든 분들이 그런 거에 무슨 의미를 두냐고 하더라고요.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어머님께서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나요? 명절 때마다 저한테 잔소리만 하시고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따져 물으시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시아버지 건강검진 때였어요. 남편이 아버지 건강검진비 우리가 내드리자고 하길래 저는 이렇게 말했죠. 건강보험도 있고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지.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돈 모아야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돈 쓰면 언제 집 사고, 언제 애들 교육비 마련해? 시아버님도 이제 정년 퇴직하셔서 벌어오시는 것도 없으시고 그냥 집에서 놀고 계시잖아요. 남편 얼굴이 정말 볼만했어요.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알겠더라고요. 야, 그건 좀 다르지 않아?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빠도 우리 아버지였는데? 근데 당신은 우리 아빠 수술비 낼 때 그렇게 말했잖아. 결국 시아버지 건강검진비도 시댁에서 알아서 내시게 됐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마사지 의자를 사고 싶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어머니 어깨 아프시니까 사드리자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죠. 마사지 의자가 얼마나 비싼데? 그 돈이면 우리 애들 학원비 몇 달치야. 시어머님 어깨 아프시면 찜질팩 붙이시면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비싼 걸 사야 해요? 야,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엄마도 우리 어머니였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가 무릎 아프다고 할 때 온찜질이나 하시라고 했잖아. 남편이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셨을 때였어요. 남편이 어머니 여행비 저희가 드릴게요라고 하길래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행은 사치예요. 우리도 신혼여행 간 지가 언제인데 시어머님만 여행 보내드려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 무슨 여행이 필요해요? 집에서 TV나 보시면 되잖아요.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해요? 당신은 우리 엄마가 친구분들과 온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집에서 뭐 하면 되는데 굳이 돈 써가면서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몇 달간 계속하니까 남편도 시댁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남편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처음에는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 하셨지만 점점 제 입장을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남편이 따로 설명을 드린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 친정에 대해서 너무 인색했던 것 같아. 미안해.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당신한테 했던 말들을 똑같이 들어보니까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상했을까 싶어서.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했던 말들도 좀 심했던 것 같아.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 안 했어? 사실 우리 집 사정만 생각하다 보니까 당신 기분은 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모님은 나중에 우리가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더 신경 썼던 것 같고, 당신 부모님은 당신 동생이 있으니까 덜 신경 써도 된다고 생각했어. 정말 이기적이었구나. 맞아. 정말 이기적이었어. 내가 딸이라고 해서 부모님 챙기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동생이 있으니까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친정이랑 시댁을 똑같이 대할게. 그제서야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줘야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럼 이번 우리 엄마 생신 때는 제대로 해드리자. 좋은 식당에서 가족 식사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친정이랑 시댁을 정말 똑같이 대해. 용돈도 똑같이 드리고 선물도 똑같이 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 미안해.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 결국 어머니 생신은 정말 성대하게 치렀어요. 좋은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했죠. 선물도 어머니께서 평소에 갖고 싶어 하시던 마사지 의자를 사드렸고요. 어머니께서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남편이 직접 어머님, 그동안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친딸처럼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인사드리니까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우리 사위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해? 그동안도 잘해줬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동안의 서운함을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역시 부모 마음이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식만 행복하면 본인의 서운함은 참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도 사위야 고맙다. 정민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라며 진심으로 기뻐하셨어요. 그 뒤로 남편은 정말 변했어요. 친정과 시댁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면 먼저 걱정하시고 친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와주고요. 아버지께서 재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을 때도 남편이 먼저 아버님 수술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어머니께서 친구분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셨을 때도 어머님 푹 쉬고 오세요. 여행비 저희가 드릴게요라며 기꺼이 도와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처음에는 좀 서운해 하셨지만 나중에는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상황을 설명드리니까 그래, 며느리도 딸이지.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구나라며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민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보다. 미안해. 앞으로는 내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할게. 그 뒤로 시어머니께서도 많이 변하셨어요. 친정 부모님께 안부도 물어보시고 명절 때는 사돈어른들은 안녕하시니? 라며 챙겨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직접 과일을 사서 문병을 가시기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감동받으셨는지 몰라요. 우리 사부인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은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친정과 시댁 모두 똑같이 챙기고 똑같이 대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남편도 요즘은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구나라며 자주 반성해요. 자신의 부모만 생각하고 아내의 부모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보, 나 정말 바보였다. 당신이 그때 똑같이 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고마워.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친정 할머니한테는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하고 시댁 할머니한테도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큰아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할머니가 두 분이야? 친구들은 대부분 한 분인데. 응, 우리는 정말 복이 많아서 할머니가 두 분이야. 엄마도 있고 아빠 엄마도 있거든. 와, 그럼 우리가 더 많이 사랑받는 거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달 전에는 양가 부모님께서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도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아버지와 시아버지께서는 같은 또래라서 공통 관심사도 많으시고 어머니와 시어머니께서도 손주 이야기하시면서 금세 친해지셨어요. 사돈어른, 우리 정민이 어릴 때는 정말 말 잘 듣는 아이였어요. 맞아요, 사돈어른. 우리 민수도 어릴 때부터 효자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정민이도 정말 착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이렇게 양가 부모님께서 어울리시니까 정말 좋다. 진짜 가족 같아라며 좋아했어요. 요즘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양가 부모님께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도 해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서 더 행복해하고요. 이번 추석에도 양가 부모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시어머님이 계시는데 내가 가도 될까? 라고 걱정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사돈어른 꼭 오세요. 우리 함께 명절 보내요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앞으로도 저희는 친정과 시댁을 구분하지 않고 두 분 부모님 모두를 소중히 모실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결혼은 두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가족만 우선시하고 배우자의 가족은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쪽 부모님만 챙기고 다른 쪽은 무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돈만 축내는 늙은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제활동도 줄어들고 건강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분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저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똑같이 돌려줌으로써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런 방법이 항상 효과적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직접 경험해봐야 그 기분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했어요.
만약 끝까지 자기 합리화만 했다면 저희 결혼 생활은 정말 힘들어졌을 거예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우자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내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는 않은지, 혹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말로 안 된다면 저처럼 똑같이 돌려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직접 경험해봐야 그 기분을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인 것 같아요.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가정은 정말 행복해요. 양가 부모님께서 모두 건강하시고 아이들도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어요. 남편과 저도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끝까지 자기 합리화만 했다면 저희 결혼 생활은 정말 힘들어졌을 거예요. 지금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챙겨드리는 게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앞으로 양가 부모님께 더욱 잘하려고 해요. 건강하실 때 많이 모시고 사랑을 표현하려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주 찾아뵙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그게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